바다처럼 검고 제주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은은한 커피향 선물할게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커피향 가득한 노래도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끝곡이 먼저 예고편으로 예고편 나왔네요. 자, 뭐 노래 제목처럼 feeling, 말 그대로 커피를 한번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커피를 또 내려주셨어요. 네네네. 어떤 커피인가요? 오늘 내린 커피는 에티오피아 첼첼레 G1 워시드라는 커피입니다. 오늘도 이름은 어렵습니다만 네네. 첼첼레 워시드 요거가 네. 어떤 커피예요?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풀네임을 좀 얘기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에티오피아는 국가 이름이고요. 첼첼레는 워싱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가공소 이름이고요. 네. G1은 등급 이름, 마지막에 워시드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공 방식의 이름입니다. 요즘에 이제 핸드드립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다종한 커피를 골라서 드립으로 마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름들이 많이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설명할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주로 맨 마지막에 있는 워시드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이제 가공 방식을 얘기합니다. 네. 가공 방식이라고 하면 그게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이렇게 워시드가 지금 오늘 맡으신 커피의 가공 방식이었고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내추럴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전통적인 가공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워시드, 내추럴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뭐가 내추럴인지 워시드인지 저희는 귀만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커피를 잘 아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커피가 과일이잖아요. 네. 제가 가끔 만나보면 커피가 과일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맞아요. 네. 커피는 특이하게도 이제 과육은 전혀 소비되지 않아요. 아주 특수하게 이제 차로도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네. 버려집니다.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나 예멘에서는 과거에는 과육을 먹는 뭐 전통이 있었어요. 과육을 에너지볼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씨앗만 말려가지고 볶아서 음료로 추출해가지고 음용하고 있어요. 보통의 과일은 씨앗을 버리지 과육은 무조건 먹는 거잖아요. 네네. 씨가 있어서 귀찮죠. 그러니까 수박 먹을 때 그거 걸러내는 거 정말. 그런데 이 커피는 그게 아니에요. 네네. 씨앗을 두고 과육을 버린다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농장에서는 이제 잘 키운 이제 커피 체리를 벗겨내서 버려야 해요.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과육 부분을 제거하고 씨앗만 남기는 과정 전체를 뭐 가공, 뭐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과육을 어떻게든 소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맛이 어떨까도 궁금한데 네네. 혹시 맛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과육 맛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앵간히 맛이 없었나? 어쨌든 이게 굉장히 그 과육을 벗겨내는 작업이 성가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거 과육을 그냥 뭐 열매 따서 네네. 바로 그냥 씨앗만 좀 걸러내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커피 저희가 마실 만큼 하려면은 수백 개의 과육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잔 정도 분량을 하는데도 네. 100개 이상 뭐 이렇게 필요할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많이 연구해왔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내추럴이라는 방식인데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려요. 과일을 말려요. 그러면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딱해진 그 말린 과일을 손으로 벗겨요. 그래서 이제 씨를 얻게 되는 거고. 수분이 날아가니까 과일이 조금 말라서 딱딱해지는 네네네. 건가요? 말라서 딱딱해지면 이제 손으로 벗기고 말리기 좋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두 번째 워시드 방식은 아주 잘 익은 상태의 과육을 이제 펄핑 한다고 전문용어로는 그러는데
기계에 넣어요. 그래서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기계가 하는 역할은 그 과일을 꾹 누르면 잘 익은 과일이기 때문에 씨만 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육은 으깨지고 안에 있는 씨앗만 단단하니까. 네, 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계는 이제 자동부터 수동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펄퍼라고 하는 그 기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네. 약간의 이제 과육에서 이제 점액질이라고 하죠. 점액질 그 과일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물에 이제 물에 담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를 이렇게 놓아둬요. 그래가지고 씻어서 말립니다. 뭐 시간은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12시간 하는 데부터 뭐 72시간까지 다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네. 그 펄퍼라고 하는 기계로 과일을 꾹 눌러서 씨가 나오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찌꺼기라고 해야 될까요? 점액질이 묻은 상태로 물에 담갔다가 씻어내는 방법이 워시드입니다. 오늘 가공 방식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건데 첫 번째 내추럴은 말려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뽑아내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워시드는 말 그대로 기계에 넣어서 이제 과육을 으깨가지고 안에 있는 씨앗을 빼내고 이제 그걸 좀 물에 담궜다가 씻어서 네네. 근데 이게 맛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두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린빈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추럴 커피들은 좀 노란기가 돌아요. 노르스름합니다. 그래서 발효 냄새도 상당히 나요. 왜냐하면 그게 말라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발효가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들이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사한 그 냄새들이 잘 살아나면 커피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말린다는 것이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 때문에 잘못하면 조금 품질이 나쁜 상한 커피가 되기도 합니다. 균일성도 좀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내추럴 커피는 아주 최저가 커피도 내추럴 커피이고요. 근데 또 최고가도 오히려 워시들 커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네, 까다롭습니다. 네. 뭐 저희가 볶는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잘 볶아야 그 내추럴만의 특별함을 잘 드러낼 수 있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워시드는 이제 점액질이 거의 남아 있잖아요. 수조에다가 한참 담갔다가 그걸 헹궈버렸기 때문에 훨씬 깨끗한 상태인 거죠. 네. 그만큼 풍미가 덜 다채로워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훨씬 쉽고 부드럽고 깔끔한 커피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추럴 커피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내추럴 커피는 또 이렇게 보관 기간, 상미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통 기한이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워시드하고 같이 놔뒀을 때도 훨씬 빠른 속도로 향이나 맛이 변해가요. 내추럴을. 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맛있게 먹으려면은 보관에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커피를 늘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보관도 잘해야 되지만 드실 거면 최대한 좀 빨리 소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내추럴 커피, 워시드 커피, 이 가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그 커피 산지에선 어때요? 두 가지 방식을 좀 동시에 쓰기도 하는지 아니면 뭐 나라마다 산지마다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커피가 이제 고산 지역에서 생산돼요. 뭐 네. 최고 커피는 1,500m 이상에서 생산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국가들은 등급에서 1,500m 이상을 1등급을 주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2,000m 언저리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상해 보시면 이 고산 지역에 물이 풍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이 풍부한 곳은 워시드로 가공하고 물이 부족한 곳은 내추럴로 보통 가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콜롬비아 커피는 대부분 워시드. 브라질은 이렇게 내추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케냐도 대부분 워시드입니다. 저는 케냐 내추럴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콜롬비아는 이제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케냐나 콜롬비아 커피들은 커피집에 가보면 뒤에 내추럴 워시드 이렇게 안 써져 있는 경우들 꽤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워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혹시나 그런 분류가 따로 안 돼 있으면 대부분이 워시드일 가능성이 큰가요? 그 나라, 이게 콜롬비아 것이 이렇게 뒤에가 표기가 안 돼 있으면 워시드. 케냐도 안 써져 있으면 그냥 워시드. 케냐는 그래서 뒷부분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랭보가 수입상이었다고 하는 에티오피아 하라커피. 네. 저는 하라커피는 또 워시드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내추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예멘 모카 마타리 같은 경우도 워시드를 개인적으로 못 봐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뒤에 표기가 잘 안 돼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하라나 예멘 모카 마타리는 뒷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내추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나 그 지역별로 이렇게 딱 그렇게 카테고리가 이미 지워진 경우들이 있는데, 네. 양쪽 다 하는 국가들이 또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티오피아, 특히 예가체프 지역 커피 같은 경우는 같은 가공소, 워싱 스테이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그 가공소에서 양쪽을 다 해봐요. 오. 그래서 같은 지역 커피인데 내추럴하고 워시드 두 가지 타입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커피들이 있어서 네. 거기 거를 똑같은 걸 구해서 마셔보면 이건 내추럴 특성이구나, 이건 워시드 특성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또 뭐 대규모 농장들은 이제 지역하고 상관없이 품질 좋은 커피를 위해서 양쪽 다 실험하기도 하고, 실험 결과가 좋으면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공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지금 가공에서 굉장히 많은 맛의 차이를 낸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전통 방식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혹시 이 밖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거의 이제 커피 역사에서 2000년대까지도 요 두 가지 방법뿐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한 10여 년, 길게 잡아도 20년 안에 새로운 방법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가끔 허니라고 써져 있는 거. 저도 커피를 좋아하면서도 예전에 오해했었어요. 네. 꿀맛이 나서 허니라고 써놨구나.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단맛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오긴 했지만 얘도 가공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반수세식이라고 하는 가공 방법이고요. 이것도 코스타리카로부터 시작됐는데, 코스타리카가 수세식으로 하다가 물이 좀 부족해지면서 물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허니라는 방식이 나왔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무산소 발효라고 되게 많이 써져 있어요. 무산소요? 네. 그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면 이제 박테리아가 거기서 자라는데, 박테리아의 활동으로부터 커피 맛이 달라진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발효 방법을 대단히 많이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허니, 무산소 발효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제 가공법들이 총천연색으로 실험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은 내추럴 아니면 워시드인데, 그 아주 소수의 커피들이 다종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무산소 발효 같은 건 약간 그 치즈의 그 곰팡이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네네. 박테리아의 영향을 받는 커피의 맛이 또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네. 야,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공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데, 예전에 한번 그 오크통에 숙성시킨다는 얘기도 한번 해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한번 여기 스튜디오에도 가져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지고 온 커피는 럼을 숙성했었던 오크통에다가 덜 말린 생두를 넣어가지고 약간 발효를 더 시키는 방식이어가지고 나무 냄새라든지 럼 향이라든지 이렇게 배이게 하는 그런 가공법을 사용했던 커피고요. 뭐 그런 종류도 뭐 위스키통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다종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향 입힌 고기가 또 맛이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커피의 매력이라는 게,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다양한 세계가 열려 있구나를 알게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진짜 커피고 어디까지가 가짜 커피냐, 뭐 새로운 커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커피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이 많은 실험들 중에 뭐 다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들 중에서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방식들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 즐겁게 지켜보고 있고, 근데 이제 커피 유통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이제 커피 산지에 가면 이 농부들이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마시는 문화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커피는 되게 특이한 게 그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이렇게 되게 잘 구분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차 산지 가면
차 드시는 분들이 차를 심거든요. 원래 그렇게 우리나라 차들도 보면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거기다 차를 심잖아요. 근데 커피는 커피 심는 사람들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지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보다 커피를 음용하는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이건 이렇게 좀 해달라. 지식도 더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가면 그 역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대규모 농장화 되고 갖고 있는 농장들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가공 방식이나 영농 방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해 갈 때마다 새로운 가공 방식들을 막 이렇게 선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막 해준대요.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면 네. 화학식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쭉 하면 이제 저희 뭐 커피 바이어들이 그린빈 바이어들이 그런 화학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네. 못 알아먹고 한참 앉아 있다가 일단 마셔봅시다. 결론은 맛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마셔보고 맛이 좋으면 사오고 이해는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런 스페셜 커피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커피 맛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 전체가 약간 재확립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커피들이 등장하고 있고 네. 저는 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중에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커피를 또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그 커피 특히나 가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금호동 풍금사거리 교차로 내에 어린이 통학 차량과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다고 4115번님 알려오셨어요. 금호동 풍금사거리 교차로 내에 어린이 통학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이게 또 아이들이 타고 있었을까 봐도 염려가 되는데 구간 각별히 조심해서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커피 칸타타 우리 강경필 대표와 오늘은 커피 가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의 끝에 어울리는 곡, 물론 예고편으로 잠시 나갔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오늘 까에타노 벨로주가 부른 필링스라는 음악을 소개하고 싶거든요. 네. 원래 이 원곡은 75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이제 까에타노 벨로주가 이걸 커버했습니다. 근데 이제 까에타노 벨로주 이제 브라질 출신이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영어로 노래를 많이 부르지는 않았는데 영어로만 부른 노래를 2004년도에 한번 모아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앨범 제목이 포린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출신의 뛰어난 월드뮤직 가수가 영어 음악, 자기가 영향받았던 영어 음악들, 팝 음악들, 이런 것들 총망라해가지고 이 앨범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근데 음악이 어떤 프레이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인터네이션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느낌을 내는지를 정말 잘 드러내준 익히 알만한 음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공 방법에 따라서 변주가 되듯이 연주자라든지 편곡에 따라서 음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음반이고요. 음반 자체를 소개하고 싶지만 그중에 대표곡으로 필링스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처음에 이렇게 딱 나가자마자 이 노래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모리스 알버트가 불렀던 곡으로도 많이들 네네. 알고 계실 텐데 자, 과연 그러면 이 버전은 어떤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강경필 대표와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에타노 벨로주의 Feelings 이 노래 띄우면서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여러분과 다시 인사 나눌게요. Feeling